권영철의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유료방송 장악, 낙하산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차기 회장의 낙하산 논란을 빚어온 윤두현 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유료방송업계, 케이블 TV협회, IPTV 방송협회, 위성방송 이 세 가지 3대 대표 자리를 모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유료방송은 어쩌다 청와대 낙하산 집합소가 되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낙하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윤두현 전 홍보수석 케이블 TV협회 회장으로 선출됐죠? 예, 어제 오후 늦게 결정이 됐는데요. 신임 회장 공모에 응한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해서 윤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내일 이사회에서 선출 절차를 거친 뒤에 오는 26일 총회에서 회장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회장 공모에는 양희부 현 회장과 윤두현 전 홍보수석,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 조재구 전 중화TV 대표, 강갑출 전 YTN 보도국장이 지원했지만 김동수 전 차관은 면접에 불참했습니다. 예. 양희부 회장은 공모에 지원한 뒤 면접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면접에 응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게 됐습니다. 케이블업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공모에 지원했다가 면접 불참을 고심했지만 케이블 TV 업계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청와대에서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항의의 뜻으로 면접에 참가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회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뭡니까?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회장 공모 절차는 일종의 통과 의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2년 케이블 TV 협회 회장 공모에는 모두 8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종 면접에는 양희부 현 회장과 조재구 전 중화TV 대표 2명만 참석을 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5명이 지원했지만 4명만 했죠. 이렇게 중도의 후보들이 사퇴한 이유는 청와대와 정부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서 외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미래부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압력 전화를 행사한 것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누구에게 전화했다는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유료방송업계의 3개. 네. 그 회장이 모두 청와대 출신 인사로 포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다 유료방송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예. 케이블 TV 협회는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 이제 내정이 됐고요. 예.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했던 이남기 전 홍보수석이 위성방송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예. 또 IPTV 방송협회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청와대 출근 이틀 만에 그만둔 이종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맡고 있거든요. 예. 역대 정부에서도 이렇게 낙하산 논란이 일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출신을 바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근무했다 바로 내려가는 거. 아주 이례적인 일인 거죠. 예. 자,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2013년 3월 4일인데요. 정부 조직 개편 문제였습니다. 예. 바로 케이블 TV SO 기능을 미래부에 둘 거냐, 방통위에 둘 거냐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이제 나선 거거든요. 예. 당시에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들어보시죠.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목소리가 격앙돼 있죠. 아주 강한 어조로. 네, 강한 어조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분명히 방송 장악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약속을 했는데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과는 달리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유료방송의 대표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왜 유료방송업계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내려보내는 것이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선의로 해석하자면은
3대 유료방송업계의 대표 모두 청와대에서 단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인 이종원 IPTV 방송협회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출근한 지 사흘 만에 타이에 의해서 그만뒀습니다. 예. 그리고 2달여 만에 IPTV 방송협회 회장으로 낙점이 됐죠. 언론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임명장도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니까 일종의 보상 차원이다 이런 분석이 유력을 했거든요. 예. 또 SBS PD 출신으로 SBS 부사장과 SBS 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이남기 스카이라이프 대표도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2달여 만에 사퇴를 했죠. 예. 예. 그래서 곧바로 뭐 스카이라이프 대표로 간 건 아니지만 1년이 걸렸습니다만은 조기 낙마한 데 대한 배려 차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돌았거든요. 예. 윤두현 전 홍보수석도 8개월여 재직을 했으니까 그렇게 단명은 아니지만은 본인의 과실보다는 후임인 김성우 홍보수석을 배려하기 위한 교체 인사다 보니까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가 파다합니다. 예. 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 깊이 관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거든요.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뭐 이미 KBS나 MBC 등 웬만한 방송들은 다 장악했으니 새삼스럽게 방송을 장악해야 한다는 원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섭섭하게 물러난 사람들 자리 마련해 준다는 그런 차원 아니겠냐 이렇게 뭐 분석을 했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가장 핵심인 방송 장악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예. 케이블 TV나 IPTV 위성 방송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사실상 뭐 국민들이 시청하는 대부분의 지상파조차도 95% 가까이가 유료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유료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핵심 참모를 내려보낸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협회를 통해서 개별 방송사에 영향을 미치고 협회가 개별 방송사끼리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니까 어떤 방식이든 권력의 의지가 방송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가 밀어붙이면은 예. 업계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예, 이런 풀이를 하게 됐습니다. 방송장악 의도다 이런 분석인데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유료 방송 업계와 청와대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정윤우 교수는 협회 입장에서는 방송이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나 청와대가 관여하는 정책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코드에 맞는 사람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청와대도 자기 사람을 내려보내서 장악도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려는 의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케이블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은 예. 정부가 밀어붙이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힘센 사람이 내려오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막을 방법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야. 정부가 밀어붙이면 지금은 도리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사업이다 보니까. 예.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면은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정답일 겁니다.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